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부시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황소들의 반격 잘 재밌게 관전하고 계신가요? 영상의 내용처럼 가격 움직임이 흘러가면서 주요한 포인트, 어제의 포인트였던 이러한 일봉의 일목상의 전환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러한 주봉 시가 위에서까지 봉 마감을 해주면서 일봉의 모습이 이런 직전의 음봉 영역까지도 완벽하게 장악해주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일봉의 마감이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이제 양봉이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이제 이런 저항 구간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제 단기적인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서 그러한 것들을 죽이는 형태의 가격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좀 자세한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저를 이제 유튜브 하기 전 이제 네이버 콘텐츠나 이제 텔레그램에서부터 계속 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좀 분석을 해 나가면서 좀 쉽게 말하는 지인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좀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게 말이 되냐? 약간 미친 소리 같은데? 라는 얘기를 들었던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이제 황소들의 반격과 같은 분석도 또 그런 분석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체크를 좀 해보자면, 제가 이런 FTX 이제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런 가격적인 워시아웃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제 한 차례 더 이러한 구간을 터치했을 때 어떠한 온체인 데이터를 근거로 이러한 구간에서 장기 투자자들의 항복 신호가 발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구간에서는 어떤 가격적인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시점이 이제 약 11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퍼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분석글을 올렸었고, 그리고 이러한 구간 이제 월말 연말에 이제 다가왔을 때 이러한 선물시장의 마지막 월물 마감에 이제 맥도도 현상을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이러한 구간에서 쫄 필요가 없이 우리는 체리 피킹을 해야 된다. 좀 주요하게 이 시장을 선도해서 올라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선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네이버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 또 사람들이 이제 극심한 과매수 구간이다, 과매수에 돌입했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확증 편향에 빠진다. 사람들은 이럴 때 과매수라는 근거 하나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어떤 이러한 움직임들이 그냥 베어 마켓 중에 데드캣 바운스일 뿐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과매수라는 근거로 어떠한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CPI 때 기억나시죠? 이번 CPI 말고 지난번 CPI 때 2월 CPI 때였나요? 그때가 CPI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더 깊은 추가 하락을 봤었죠.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말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CPI가 나쁘게 나온 건 상관이 없고 이제 발렌타인 빔 2월 14일로 이제 발렌타인 빔이 온다, 상승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구간에서 이제 하락에 대한 안내도 해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유니크하게 말했던 분석들이 아니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격적인 조정은 제가 독자적으로만 말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정들이 발생을 하고 제가 어떤 근거들, CME 갭이나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펜 같은 것들을 들면서 이 구간, 이러한 구간이 여기서 한 차례 더 꺾어 내려온 구간, 여기서부터는 베어 트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바이더 딥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한 구간의 가격적인 기준에서 19,550이 거의 로컬 바텀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당시에 또 USDC 퍼드가 터졌었죠. 디패깅 이슈가 터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이슈들을 체크해 드리면서 이러한 것들이 주말이 지나고 악재가 해소가 되면 현재 시장에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과열되어 있는 숏 포지션을 일괄적으로 청산시켜버리는 거대한 숏 스퀴즈가 나올 거라고 거의 유일하게 말했던 사람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제 분석을 하거나 이런 온체인 기고 사이트에 제가 3월 11일인가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결과에 따라 또 이제 이렇게 가격이 쭉 올라왔죠. 쭉 올라왔고 또 이러한 구간에서 가격의 움직임을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 이런 이제 지난 이틀 며칠간의 영상에서 26,631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가격 반응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이제 시장은 어떤 이제 하락을 바라보게 만들어 놓고 이러한 것들을 재료로 바이낸스 기소권이 터졌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러한 내용을 그냥 뉴스를 통해서 막 이것저것 긁어 오는 사람들은 그냥 뉴스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약을 제공하려면 최소한 공개되어 있는 고소장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것들과 선물 시장과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심리를 이제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는 하락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는 움직임일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고 아이디어를 이걸 역용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영상에서는 이제 황소들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현재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쭉 복기를 해보면 이제 참 이러한 분석들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분석들을 했을 때 참 욕을 먹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약간 불신과 이 사람은 왜 대다수가 말하는 것과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라는 그런 좀 안 좋은 뉘앙스의 피드백을 좀 받았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과는 결국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격 차트가 말해주는 것처럼 명확한 분석의 근거가 있다면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제 의견 역시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의 분석의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분석을 하시기를 또 그런 것들이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서 어떠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럴 때 이러한 분석을 할 때 이제 그런 걸 부정하고 이제 뭐 부정의 근거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말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나왔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이제 이런 시점에서 연락이 옵니다. 야 지금 사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응, 너 알아서 해. 뭐 그렇게밖에 말을 해줄 수가 없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시장을 바르게 보는 아이디어를 전달하려고 노력해드리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의 분석 또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4시간 봉 차트 기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어떤 중요한 상승의 조건, 좀 강한 상승 발산의 조건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러한 기준선 위에서의 종가 마감과 더불어서 전환선의 기준선 돌파 그리고 후행 스팬이 이런 기준선과 전환선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캔들이 구름대 밖으로 나와주는 모습으로 인해서 선행하고 있던 의문이 닫히면서 양운으로 전환이 되는 이러한 모습까지 만들어지면서 어떤 이런 4시간 봉 차트상에 어느 정도 강세 구조가 형성이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이제 4시간 봉 시간 프레임상으로 좋은 모습으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한 차례 이제 올라오는 그런 할당량을 조금 채워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여전히 또 어떤 저항 구간에 닿으면서 가격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오전에 여러분들이 놀라셨던 거는 이런 구간이 아니었을까 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차트를 좀 확대해서 살펴보면 15분 차트로 살펴보면 자, 이러한 이제 상승을 만들고 이제 바로 다시 내려버리는 모습을 만들어 주면서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 부여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러한 움직임이 그냥 선물 시장의 변동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제 저항 구간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횡보하면서 못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숏을 치기 시작합니다. 숏을 치기 시작하고 그러한 숏들을 시장가 매수 볼륨을 크게 만들면서 청산을 시켜버린 것이죠. 가격을 올리면서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또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니까 또 이제 이런 돌파가 어떠한 모두가 보고 있는 그런 만인의 저항 구간인 28,800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가격이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또 이제 추격해서 롱 포지션이 들어오는 것이죠. 매수가 들어오고 이러한 이제 좀 어느 정도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롱 포지션을 이렇게 추격해서 들어오는 포지션들을 다시 가격을 내리면서 시장가 매도 볼륨을 크게 터뜨리면서 그러니까 청산을 시켜버리는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뭐 어지러운 무빙이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런 움직임들이 발생하고 이런 하락이 만들기 전에 이제 바로 전에 곧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시장가 매수 볼륨이 터졌으니까 추격하는 롱포지션들을 다 죽이기 위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또 미리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올라갔다 내려가는 움직임에는 어떤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자 모두가 보고 있던 이 저항 구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28,880을 뭐 선물 시장의 변동성이든 어떤 방법이든 해서 갔다 왔다는 것이죠. 그 말인 즉슨 이 구간이 소위 말하는 그런 개미들이 엄청난 저항 구간이라고 보고 있다는 이런 저항 구간이 사실은 못 뚫은 게 아니라 안 뚫은 거야 라는 걸 보여줬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구간 위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어떠한 현물의 덤핑이 발생하지 않았고 단순히 이러한 가격 구조를 만든 것 자체가 그냥 선물 시장의 시장가 매도 볼륨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간의 저항의 강도가 어떤 과거의 거래에 기반한 저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 시장의 변동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그렇게 보게 만드는 차트를 그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교점들이 만들어진 수평 레벨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구간을 아주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 진행된 하락장의 진행 동안 이 구간의 매물은 많이 희석이 되었고 실제 주요한 저항 구간은 조금 더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팽팽했던 어떠한 저항 구간은 이렇게 한 번씩 꼬리로 올라가게 되면 좀 늘어나게 되는 좀 흐물흐물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항 구간에 대한 훼손이 일단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어떤 차트상 고점 역시 높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어떠한 다른 또 의견으로는 또 이런 패턴을 완성을 하면서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패턴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던 건 제 어제 영상에서의 약간 도지형 캔들이 이브닝 스타가 되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과 함께 패턴은 결국 이러한 패턴의 기준이 깨어져야 깨어진 이후에 어떠한 패턴에 근거한 하락이나 상승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패턴을 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될 경우 어떠한 대응의 기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은 사실 전략을 설정하거나 매매를 함에 있어 별로 도움이 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제 선물 기반의 어떤 숏포지션의 청산을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상승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이제 바이낸스 관련 악재를 터뜨리면서
이러한 구간에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확신을 주는 움직임으로 시장의 심리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구간들에서 이제 사람들이 롱보다는 숏을 보고 있을 때 이러한 숏 포지션들을 청산시키는 움직임을 만들면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시장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그러한 움직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움직임을 만들었던 것들이 어떤 시장의 심리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구간이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함께,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격의 캔들을 좀 살펴보자면, 이러한 돌파에 대해서, 이런 캔들의 양문 돌파에 대해서 이러한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격이 이제 양문 위로 크게 이제 캔들의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리테스트의 범주로 이제 가격이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올라온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피로의 해소의 과정과 함께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해소의 과정이 뭐 오래 걸린다거나 깊은 가격적인 변동폭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체크해볼 만한 레벨들은 이제 뭐 상단의 저항 구간이야,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레벨일 거지만, 좀 주요하게 지켜볼 만한 거래 구간은 이런 게 지표상으로 제이브 트레이딩 지표상 점선으로 이제 플로팅해주는 유의미한 거래 누적 구간, 이런 구간을 좀 살펴보자면 일봉시가와 굉장히 비슷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만 가격적인 레벨을 체크해보자면 28,300 정도가 되겠네요. 이러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받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상승각을 유지하는 좀 가파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뭐 이런 것들을 아래로 내려올 경우 이제 추가적인 전환선과 기준선에 기반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전환선, 그리고 일목의 기준선, 그리고 후행 스팬 모두 강세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행하는 양온의 어떠한 기준의 이탈 없이 계속해서 이제 가격 범위를 유지해 준다면 점점 두꺼워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범주 내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격의 범주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구간에서 보통 이제 개미들의 심리를 살펴보자면 이러한 저항 구간을 종가도 확인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대부분의 이제 심리는 내가 만약에 어떠한 좀 좋은 포지션에서 안정적인 구조 평단으로 이제 투자를 이제 지속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냥 단기성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런 구간을 캔들이 건드리면서 올라가기만 해도 저항 돌파했네, 나 두고 떠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불나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긁고 보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포지션들의 수요가 롱이든 숏이든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캔들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현재 구간에서 어떤 선물 시장에 기반한 위아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을 죽이기 위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황소의 반경은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곧 월봉이 마감이 되는데요. 제가 그때 월봉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월봉의 일목상에 전환선을 이렇게 종가로 이탈하고 어떤 하락 추세가 진행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이러한 전환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월봉이 도지 형태로 마감이 되었을 때 이 다음 진행되는 월봉의 캔들이 전환선을 넘어가게 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목의 기준상 이러한 것들은 충분한 강세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현재도 이제 월봉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양봉의 모습으로 이제 현재 월봉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어떤 월말의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CME 선물 포지션에 대한 미결제 약정 역시
현재는 이제 3월과 4월을 보았을 때 자, 많이 이제 넘어가고 있고 롤오버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수준에 다가오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또 CME 차트상으로 어떠한 수평적인 저항 구간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현재 CME 차트상 캔들이 이러한 저항 구간 수평적인 레벨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상단에 있는 어떤 수평적인 기준은 조금 더 위에 있는 이제 31,655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 가격을 상승을 만들면서 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 이르러서는 상단에 있는 상단의 갭을 채울 수 있을지 역시 지켜볼 만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꼬리들에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냥 저거는 말 그대로 그냥 선물 시장의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 만들어진 가격적인 흔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가격이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이러한 돌파했던 양운대 상단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 대한 리스테스의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가 이렇게 내려오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더라도 깊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돌파한 구조에 대한 리스테스의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알트코인이 왜 이렇게 반응이 없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비트의 도면사가 꺾여야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도면사가 꺾인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비트가 상단에 이제 시총 차트상, 전체 차트상 시총 차트의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보다 큰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시총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전체 시총상의 발산이 나오게 되면 현재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전체적인 시총의 크기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시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도미넌스 차트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비트가 가격을 내리거나 횡보를 해야 알트가 오른다고 지금 보는 것보다는 이러한 시총 차트상의 저항 레벨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총상의 발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맞는 접근이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황소의 반격이 어떤 유의미한 변동성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겠다. 그러한 시간이 주말 전까지 이루어진다면 어떤 강세 구조의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영상을 정독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몇 분 이내로 짧게 보실 텐데,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영상을 확실하게 계속해서 정독을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열쇠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의 가족이 되어주시고요. 이후 진행되는 변동사항에 대한 브리핑은 최대한 빠르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